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팁 에스페입니다. 오늘은 2026년을 맞이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시장은 하나의 도미노처럼 움직일 겁니다. 트럼프가 밀어버린 첫 번째 카드가 어딘지 모르면 다음 도미노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2025년을 되짚어보면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에 증시가 오르고 내린 한 해였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예외 없이 올린다고 이야기하자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관세 수혜로 묶인 미국 철강주가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온 건데요. 클리브랜드는 18%나 하루 만에 올랐고 뉴코는 한 해 동안 40% 넘게 오르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의 이야기는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린다고 압박을 하면서 미국 증시 전반과 기술주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방향이 곧 투자 기회가 열리는 문이 됩니다. 우리의 투자 방향이 같아야겠죠. 지금부터 2026년 정책 방향을 체크해보고 어디 투자 기회가 숨어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트럼프 정부의 핵심 카드 3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수권법 NDAA인데요. 이건 단순한 국방 예산이 아닙니다. 무기, AI, 반도체, 전력, 데이터까지 미국이 어디에 돈을 쓸지 미리 공개하는 설계도입니다. 한 줄 조항이 수십조 원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그 방향으로 증시는 먼저 움직입니다. 국방수권법을 찾아보면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작성한 두 개의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하원은 얼마를 쓰고 어디에 바로 투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원은 어떤 기술과 산업을 장기적으로 키울 건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두 문서를 종합해야 최종 NDA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국방, AI, 반도체, 전력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보고서를 함께 읽어야 진짜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의 국가안보 총 예산은 약 9천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국방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핵무기 관리와 안보 기술에 배정되어 있고요. 즉 이 예산은 단순한 군사비가 아니라 무기부터 AI 데이터까지 포함한 미국 안보 산업 전체적인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을 보면 미국이 어디에 승부를 거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방수관법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핵심만 추려서 세 가지 방향성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조선항공 핵 전력의 현대화입니다. 노후 전력을 교체하고 조선 정비 체계를 강화해서 항공 전력 운영과 핵 억제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략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동맹 기반 억지력 강화입니다.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대만과 우크라이나까지 지역별 프레임을 구체화하고 미국 혼자만이 아닌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전 현대화인데요. 드론 사이버 보안, AI 양자내성 암호까지 전장을 이끄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단순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과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조선 분야랑 차세대 무기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돈이 가장 많이 투여되는 조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미 해군의 새로운 전략, 이른바 황금함대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단순한데요. 미국의 해양 패권을 다시 확실히 가져오는 것, 그리고 조선 산업을 미국 내에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2척으로 시작하지만 단계적으로 20개, 25척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고요. 핵심은 속도겠죠. 건조는 즉시 착수하고 초기 2척은 약 2.5년 내에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초음속 무기, 드론, 레이저, 첨단 방공 체계까지 결합되면 기존 함대와 완전히 다른 신형 전함이 완성이 됩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 전력이자 동시에 산업 정책이 되는데요.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돼서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투자자라면 황금 함대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어떤 회사가 그 부품을 만드는지 알아야겠죠. 특히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더욱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황금 함대에 구성하는 요소와 대표 기업을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더는 레이시온이 독점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대는 로키드 마틴,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은 GE,
함정 건조는 헌팅턴 인걸스입니다.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서 기업이 두세 곳에 적혀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중복을 제거하면 총 8개 회사가 황금 함대를 구성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올해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GE가 89%로 가장 높고 록히드 마틴은 0.6%로 수익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편차가 큰 편인데요. 그만큼 각자 영위하는 사업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황금 함대 외에도 이 기업들이 어디에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지 꼭 점검해야 됩니다. 국방수건법 관련해서 참여도 높은 기업을 뽑아보면 레이시온, 노스톱 그루먼, 헌팅턴 인걸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 2곳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시온입니다. 요즘 국방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기업인데요. 미국은 매년 군대에 얼마를 쓰고 무엇을 강화할지 정한 계획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 방어, 레이더, 우주 감시이죠. 레이시온은 바로 이 분야의 1등 기업입니다. 적 미사일을 먼저 발견하는 눈,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방수거법 예산이 늘어날수록 레이시온의 역할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발언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의 이야기 속에는 늘 레이시온이란 기업이 깔려 있었습니다. 황금 함대에는 레이더로, 골든돔에는 요격 미사일로, 드론에는 레이저 무기로, NDA에서는 센서와 미사일이 있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기업이 바로 레이시온입니다. 많은 정책과 연결된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헌팅턴 인걸스입니다. 이 기업은 예전에 소개드린 적 있죠. 미국에서 군함을 만드는 대표 회사입니다. 미국은 국방수건법을 통해서 해군을 얼마나 키울지 정하는데요. 요즘 핵심은 배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같은 아주 큰 군함은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없는데요. 헌팅턴 인걸스는 이런 배를 실제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이 늘고 해군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일감도 함께 늘어납니다. 황금함대 건조 계획을 보면 처음에는 빠르게 2척을 건조합니다. 2년 6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트럼프가 지시를 했는데요. 급하게 착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8척을 추가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총 10척까지는 무난하게 만들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0척에서 25척을 보유하는 게 목표인데요. 즉 헌팅턴 인걸스는 장기 매출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직접 건조하는 기업이기에 그 수익도 즉각적입니다. 다시 황금함대 구성 요소와 투자 기업을 보면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국방 관련된 기업을 한 번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ETF가 내게 맞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방수건법에 잘 어울리는 ETF 3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ITA는 미국 국방과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이 되는 대기업을 고르게 투자하는 ETF고요. 가운데 XAR은 대형 방산주보다는 로봇, 부품, 중소방산기업에 집중한 ETF입니다. 국방 기술 변화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PPA ETF는 레이시온, 보잉 같은 핵심 방산주 비중이 높습니다. 국방 예산 확대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ETF인데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내가 좋아하고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보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국방수건법의 핵심이 되는 4가지 포인트를 각 ETF마다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XAR이 무기 플랫폼을 제외하고 모두 강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궁합으로 보면 ITA랑 XAR을 함께 투자해도 좋아 보입니다. XAR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선 섹터로 보면 산업에 100% 치중되어 있고요. 투자 기업의 비중을 보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로켓랩의 비중 1위고요. 앞에서 소개드린 헌팅턴 인걸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10 기업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92%나 되는데요. 대단하죠? 2026년도에도 국가 예산만큼 증시도 반응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카드 2번째를 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얼마 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그때는 주간 브리핑에서 언급드려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 2026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면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AI를 통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계되는 분야를 보면 국가 안보, 생산성 향상, 에너지 등 다양하죠. 결국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 방향성 세 가지를 추려보면 첫 번째는 AI를 국가 인프라로 격상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AI는 민간 기업의 신기술이 아니라 도로 전기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투자하는 필수 기반이 됐다는 거고요. 연구, 안보, 과학 전반에 AI가 깔리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주도 민간 실행 모델인데요. 방향과 예산은 정부가 잡고 실제 개발과 실행은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이 맡고 있습니다. 즉 정부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보와 과학의 결합입니다. AI가 국방 안보의 의사결정과 바로 연결되고 전쟁 억지력 자체가 전쟁 기술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리하면 제네시스 미션은 AI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은 기업의 실행 부분이죠. 정부의 예산과 기업의 투자가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미션이 20개가 설정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 20개는 미래 먹거리가 됩니다. 대표하는 분야는 첨단 소재부터 반도체까지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핵융합이랑 핵심 소재는 과학자들의 영역이고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첨단 제조, 바이오테크, 양자 컴퓨팅,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번 미션에 참여하거나 대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마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팔란티어와 오픈 AI 같은 요즘 대세 기업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기업만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기업이 좋을까요? 각자 공부한 방향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뿌리를 한 단어로 줄이면 연산입니다. AI 연산 인프라가 없으면 클라우드, 국방 데이터, 프론티어 AI, 산업 확산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산의 핵심을 누가 쥐고 있느냐면 바로 엔비디아죠.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GPU, 데이터 센터 표준,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사실상 엔비디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를 국가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할수록 연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AI 연산 처리 회사입니다. AI가 지금 시대의 전력이라면 엔비디아는 그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와 같죠.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GPU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연구, 기업 클라우드까지 엔비디아 중심으로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데이터 센터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매출이 한쪽으로 쏠린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국과의 수출 문제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얼마나 협업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션과 관련된 ETF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이 3개가 나옵니다. IGO는 정부 국방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AI를 굴리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집중 투자하는 ETF고요. 제네시스 미션의 실행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Q는 반도체부터 빅테크와 플랫폼까지 AI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ETF죠. 가장 폭넓게 추종하는 종합형 AI 투자입니다. SMH는 엔비디아랑 TSMC를 중심으로 AI 연산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에 집중하는 ETF입니다. 연산 인프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셋 중에 어느 ETF가 마음에 드시나요? 제네시스 미션 관점에서 강중약을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Q가 3가지 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나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족한 게 국방과 데이터 쪽인데요. 이 부분을 채우고 싶다면 앞에서 소개한 국방수권법 관련된 ETF를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궁합이 참 좋습니다. AIQ ETF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섹터에서는 기술 분야가 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른쪽 투자 기업을 보면 구글, 테슬라, 애플, 팔란티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죠. 당당하게 삼성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간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비중 2위까지 올라왔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보면 브로드컴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마이너스 10.8%입니다. 기회인지 위기인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트럼프 정부의 핵심 카드를 보겠습니다. 리쇼어링과 온쇼어링인데요. 이건 트럼프가 정말 공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있는지 2025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발표한 게 1월이었죠. 무역은 안 보이고 제조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4월에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상대국이 열지 않으면 우리도 열지 않겠다고 무역의 문을 걸어 잠궜죠. 한동안 공포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공식적으로 관세율을 수정했는데요. 정책은 고정된 게 아니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부터 무역이란 칼자루는 트럼프에게 넘어갔죠. 9월에는 상호관세의 범위를 넓혔는데요. 무역, 안보, 기술 공급망까지 모두 연결해버렸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기업에게 새 공장을 짓도록 압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리쇼어링과 온쇼어링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리쇼어링이랑 온쇼어링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리쇼어링은 해외에 있는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하고요. 온쇼어링은 처음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미국의 제조 인프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는 온쇼어링입니다. 새롭게 공장을 짓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분야를 보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 캐펙스 투자는 반도체 분야가 대표적이고 공장 자동화와 로봇은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산업재와 전력 사용 증가를 해결해줄 기업으로는 지이랑 이튼 같은 회사가 있죠. 물류 및 창고 쪽은 아마존 프로로지스, 페덱스, UPS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ETF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각 분야별로 대표하는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에 유망해 보이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온쇼어링의 관점을 맞춰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쇼어링 관련돼서 기업을 투자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게 있는데요. 온쇼어링을 한 장면으로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수많은 화면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결정 내리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필요한 건 공장도 로봇도 있지만 그 전에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답을 내어주는 두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미국 안에서 공장을 돌리고 물류를 관리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팔란티어는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쇼어링의 배경이 되는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비중이 높은 ETF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IETC ETF인데요. 오른쪽 투자 기업을 보면 팔란티어 비중이 13.1%입니다. 그 다음으로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소 순위인데요. 리쇼어링과 미국 산업 재편의 흐름에 가장 넓게 추종하는 종합산업 ETF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2026년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점검했는데요. 국방수건법, 제네시스 미션, 온쇼어링, 무엇 하나 놓치면 안 될 주제이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혹은 ETF가 해당 주제와 맞물려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6년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3가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네시스 미션을 먼저 보면 우상향 채널을 그리면서 멋진 차트를 그릴 텐데요. 여기서 굴곡의 상단이 발생되는 시점은 미션 20개가 결정되는 포인트랑 파트너십이 구성되는 시점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2월과 6월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방수건법을 잘 보면 오르다가 갑자기 한 번씩 조정을 받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적 때문인데요. 기대보다 실적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건 꽤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기대와 실망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온쇼어링인데요. 처음에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지수함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투자에 대한 성과가 뒤로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AI 투자가 확대되면 가속도가 붙게 될 테니까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이 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목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케빈 해시시 가장 유력합니다. 트럼프의 저금리 기조를 가장 잘 따라줄 인물로 뽑히고 있죠. 즉 앞에서 봤던 그래프에 부스터를 달아줄 인물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 트럼프 정책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면서 제조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과 고용이 증가해서 결국 증시 또한 상승하게 만드는 겁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까지 트럼프는 이 로직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할 텐데요. 우리의 투자 방향도 길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프레임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듯이 싸우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에 어울리는 프레임 구조죠. 트럼프의 정책이 수행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2 프로젝트 12번째 책이 기술공화국 선언이었는데요. 미국이 다시 강력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각오랑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026년 강세장이 끝날 거란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투자는 멈추면 안 되겠죠. 버핏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이어가자고요.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